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또 사회적 거리가 이제 해제되면서 밖에 많이 나가시는데 이 시간에 집에 계셨나 봐요? 네, 나갔다 들어왔어요. 나갔다가 설마 내 주식을 부탁해 보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겠죠? 네, 맞아요. 보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만 많으면 네,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희가 네. 성심성의껏 해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그 동화 사조원을 네. 그걸 샀는데, 사조 동화원 아닙니까? 예, 사조 네. 동화원이요. 네. 근데 제가 다 오르고 나서 샀는데 이게 지금 그 자사주 매각이 있다는 거를 네. 그걸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요. 그건 좋은 건데? 좋은 이슈인데? 아, 그래요? 네, 좋은 이슈입니다. 아, 저는 이거 블록딜이라서 너무 문제될까? 아니구나. 블록 드리면 안 좋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러면 일단 매수 가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20원이요. 1820원에 비중이 네, 15%요. 15%. 네. 저는 사조 동화원에서 자기 주식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매각 이슈가 매각 이슈가 매각이요,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자, 하지만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문가님, 황대원 전문가님이 네. 상세하게 진단을 내려 주실 겁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하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갔다 들어오셨죠? 예. 네. 근데, 그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한 지 한 1년 정도 됐죠. 약간 이제 2년 되면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셨나봐요.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사조동화원을? 예, 아니, 살 생각을 안 했는데요. 네. 그, 어저께 그, TV에서, 네네. 예, 박병지 매니저님 그 생쇼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높아서 안 사야지 했는데 어떻게 또 조금 타려고 이게 막 움직이니까, 얘 오르나 보다 하고 산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클릭이 되셨나 보네요. 예. 예,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을 갖다가 테이프로 묶어 놓으라 그랬거든요. 예. 일단요, 물론 이제 이 사조동화원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곡물가, 대한제당,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일사료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우리가 키워드만 봐도 이제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어떤 기술적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바로 우리 사주 매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저는 이제 아까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사고 싶지 않은데 몸이 많이 안 들으면서 이제 클릭이 들어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때 1,500원대에서 보면은 1,800원대 이게 주가 급등했던 29% 거의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죠? 전날. 그러고 나서 어저께 음봉이 나왔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상한가를 들어갔으면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어제도 여기서 주가를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그 물량 수급이 작아졌으면. 그런데 상한가 들어갔는데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등했지만은 어제 거래량 속에 상한가 속에 오늘도 어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주가가 한 단계 반등하고 나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바로 대롱대롱 캔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캔들이 반등을 해놓고 매달려 있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이럴 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었는데 웬만하면 강심장이거나 또는 이제 아주 빠르게 트레이더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봐요. 저는 자, 이 종목에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네, 매도하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 사주 매각. 바로 블록딜이잖아요. 오르니까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기 물량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사고 싶지 않은데 샀잖아요. 자동적으로 클릭이 나갔는데 주가가 제가 볼 때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는 만일 내일 오전에 강하게 상한가를 땡기지 않는다면 대롱대롱 캔들이 유지되면서 계속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최근에 종목들 물론 이제 이 카더라 종목들의 원자재 관련 부분도 있지만 오늘같이 식품 관련주라든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조금 오른다든가 또는 최근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실적 장세니까 약간 이제 실적과 플러스 성장 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까 딱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하셨는데 일단 저는 매도 포지션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마음이 좀 아파요.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엊그저께 또 상한가를 하필이면. 들어가가지고 예, 조금,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할 때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하니까 내가 빨리 사서 빨리 먹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딱 사는 순간 때가 맞으면 그때부터 싹 빠져요. 안타깝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땅꼬마님부터 가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온라인님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종목이랑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네. 가지를 꼭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KC 3,800원에 네. 10%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네. 아니 전력 반도체 생산을 이제 국내 네. 또 생산을 특허를 내고 또 네. 생산에도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 들면서 급등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관련주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또 예상이 돼 있지 잘 갈 않습니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같은 네. 시장에서도 약간은 올라주면서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지지를 한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볼까요? 정고점 예, 4천원 넘어갈까요? 그 어떻게 부분에 되겠습니까? 동의하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전력 반도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성장 쪽이냐 이렇게 볼 때 네. 최근 그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차량용 반도체도 좀 움직였는데 네. 이게 이제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 전기차라든가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자동차로 가면 갈수록 전력에 대한 어떤 그 구성 요소에 대한 그 효율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볼 때 일단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업도 그 최근에 일단 테슬라, 향 종목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는 하지만은 최근 그 동기업은 도리어 이제 주가가 그 하락 이후에 물량 소화를 좀 꾸준하게 좀 해주고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고 아까 그 성장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다 보고요. 또 연기금이나 그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일단 그 주가를 보세요. 과거 4,300원대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조정을 줬는데 여기 맞아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4,300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을 줬는데 지금 보세요. 단기 이평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5일선, 21선, 61선. 이 모든 이평분들이 이제 정배열이 정배열됐네요.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저번에 정배열에서 뭐가 난다 그랬죠? 대시세. 대시세가 난다. 물론 이제 네. 단기 입평 주봉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봉상은 이제 짧은 어떤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을 실어놨잖아요, 여기요. 네. 이 거래량을 실어놨는데 이때 거래량을 실어놓고 주가가 안 밀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선침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흐름상 상당히 주가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은 계속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 이제 순환매가 빠르면서 또 미국도 이제 IT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되고 그렇죠. 테슬라도 제가 볼 때는 테슬라 본연의 네. 자동차 매출은 아마 작년에 팔아봤자 100만 대밖에 안 팔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기차로 계속 이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 부분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상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그 캔들이 그 안정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반등이 되면 3,800원, 4,000원대 이런 부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신 때가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3,800원과 4,000원 전후에서 조금 이익이 남더라도 일단 한번 팔고 눌림목을 좀 왜냐면 중소형주일 때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마디 전략이 상단에서 팔고 하단을 네. 또 보는 저는- 이런 그 약간은 뭐랄까 리스크 수익매매 관리를, 전략으로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전문가님 KC는 한 7,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거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뭐 좀 길게 볼 수는 없나요? 그 길게는 볼 수 있는데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가다가 주가가 실적이 분기에 한 번도 안 좋아서 흔들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소형 대형주는 제가 올해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기업 아, 자체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네.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끊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런 네.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러면 또 요즘에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우리 내 주식을 부탁해 또 네. 활용 점점을 찍고 있는 네. 포트폴리오 또 종목 예. 진단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당첨이 됐을까요? 오늘은 2727님이 시청자 포트폴리오 점검에 당첨이 뒷번호도 되셨습니다. 좋네요. 2727. 예,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나면 이게 네. 갖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예, 오늘 근데 네. 제가 포트폴리오 보고는 건설, 원전, 이 정책주에 좀 힘이 맞아요. 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시청자님. 네.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 지금 건설주를 두 개를 담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주가 앞으로 괜찮다 그래서 이거 담은 지 몇 개월 됐어요. 오래됐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네. 현대건설 보니까 조금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자, 네, 네. 과연 현대건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유! 동의는 보유입니다. 아, 현대건설 보유 통했네요. 저 보유.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이제 앞으로 저 삼성동에 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동에 네. 이제 현대건설 어마어마하게 건물 그 현대자동차가 짓거든요. 네. 한전부지 사가지고 10조 넘는 땅을 샀는데 그게 놀리겠습니까? 현대건설이 다 짓습니다.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보유입니다. 네, 메이저 같은 생각이세요? 아닐 수도 저는 있어요. 아쉽게도 반대입니다. 아, 매도입니까? 네. 매도예요? 반등시 매도로 이제 반등시 일단은 매도로? 매도 쪽에 그 포지션을 좀 두고 아니 있습니다. 현대건설 좋은데 왜 그러세요? 물론 이제 현대건설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볼 때 빠졌기 네. 때문에 이런 그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높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단 그 차트 그 흐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현황을 좀 봐야 돼요. 현대건설이 이제 아까 좋다 그래서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보니까 뭐 그 윤석열 관련 테마 과거에 이제 예. 그 당선되면 건설 그 아파트 굉장히 그 신규 공급을 많이 한다 이런 네. 측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건설 업종을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보면 해외 쪽을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국내는 그 어느 정도 포화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외 쪽에 어떤 매출이 늘어나야지만 주가가 과거 중동 상태 같이 건설주 부분이 좀 나타나겠고 또 하나가 요새 그 알고 있듯이 상당히 그 건설 업종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슈퍼 인플레이션 하면서요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예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본 철근, 콘크리트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이 최근에 들어서 숏다운까지 얘기도 나왔거든요. 콘크리트가 막 오르니까 뭐 하청업체들이 못 짓겠다. 못하겠다. 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이 부분에 이런 그 건설업황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에 이거 올해 1분기 정도 보면 어느 정도 한 10% 정도 하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요. 현대건설 바로 원자력 관련 뭐 어떤 그 수혜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현대건설을 지금 현재는 건설 업종으로 그 비중을 높게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조금 지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면은 주가의 그 반등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상대 비교거든요. 네. 즉 뭐냐면 이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볼 때 저는 차라리 현대건설을 갖고 있는다면은 이것을 이제 반등시 매도를 하고 네. 저는 제가 볼 때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대안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 좋네요. 금요일이면 현대건설 실적 네.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원자재 부분이 얼마나 가격 전가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네.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럼 같은 자, 건설주인데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갑니다. 어떨까요? 동엽이는 추매입니다. 전 매도입니다. 매도요? 네. 아, 잘 모르시는구나. 최근에 이슈 보셨어요? 뭐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건설업계에서. 네, 근데 대우건설이 왜요?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부산에서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좀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돼서 네. 유독 조금 낙폭이 좀 과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이런 아, 걸 대우건설- 체크하셔야죠, 뉴스. 그냥 대우건설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어떠냐 했더니 자기 회사 좋대요. 그래서 자기 회사 추매!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회사 최고네 지금. 추매! 이렇게 얘기하던데. 레이저님 네. 이슈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좋다 했습니다. 이슈를 따라갈지 회사 직원이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이 좀 보면은 되게 자기 회사 별로 좋다고 얘기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 회사 좋다 그러니까 좋은가 본데 저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 네. 저도 극과 극이에요. 아까 현대건설 매도였잖아요. 네. 대우건설은 보유입니다. 보유. 네. 와, 이 보유.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엄청 큰 악재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네. 이제 중대재해법이 건설 업종에 다 이제 그 속하고 이번에 현대 그 HD HDC. 현대 아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악재가 네. 있는데 좀 더 이제 조심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왜 현대건설을 팔려면서 왜 대우건설은 보유라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상당히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해외
쪽에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우건설을 제가 그 예전부터 이렇게 좀 본다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한 그 기대가 좀 높았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양질의 수주를 좀 많이 했던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이 캐파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그 주택 플랫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지리아, 베트남 뭐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이제 자본금이 아주 크다면은 그걸 갖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금방 반영이 안 되지만 해외 쪽에서 이렇게 해외 미중이 늘어나고 있는 펀더멘탈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반등에 조정을 주는데 물론 원자재 악재도 있어요. 똑같이. 네. 그렇지만 아까 재해법도 그 악재가 있지만은 실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요. 네. 이렇게 반등 파동을 만들고 조정을 줬어요. 물론 이제 이때 뭐 우리가 이제 그 선거 테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때 부각된 게 해외 쪽이었고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요. 네. 많이 빠지면서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좀 자제하자. 그래서 도리어 여기서 뭐 추매는 저는 이제 그 대우건설을 추매를 하려면은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주들이 많습니다. 네네. 차라리 제가 볼 때 실적 시즌이 되면서 최근 그 성장 플러스 알파 종목들 네.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쪽에 좀 접근을 하시고 대한투자로 지금 이제 보유하시면서 반등이 될 때 요 7,500원대를 돌파할 때까지 한번 시간을 두고라도 기다리는 이런 그 매매 포지션이 좀 필요치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뭐 해외 반등? 쪽이 있습니다. 반등이 되면 가장 좋죠. 네. 네, 수익을 보고 네. 탈출하시는 저는 거니까. 이평선에 네. 지금 부딪혔기 때문에 무조건 추매! 네, 가겠습니다. 자, 한전 기술입니다. 네. 한전 기술은 어떻게 자, 생각하시는지? 동해면은 보유! 저도 보유입니다. 지금 네. 뭐 한전 지영 씨가 기술은- 준비했죠? 지금 네. 준비한 기사가 있죠? 네, 한전 기술은 이슈가 있어서요. 네. 제가 잠깐 체크를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달에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 원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백지화라는 입장을 네.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굉장히 스탠스를 좋게 말했었는데 네. 국내 원전을 2046년까지 야.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 못 박는다라고 못 박는다고?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5년 동안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 뭐 한전 기술, 한전 KPS, 뭐 두산 우리 중공업까지 기술 등등 다 갔어요. 조금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금 뜨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이 한전 기술에 대한 그 원전에 대한 뉴스는 원체 많이 지금 재탕, 3탕, 5탕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정부 정책이 확고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한전 기술 보유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원전 기술을 볼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한전 기술은 해외 쪽에서도 체코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약간 흔들리더라도 시간을 두고 가자.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지만은 보유 전략을 하면서 9만 원대 사셨는데 아마 여기서 그 파동이 나올 때 그때 과거에 그 대장주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슈팅, 뭐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않도록 나온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SK 바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사 힘들어합니다. 네. 지금 28만 원에 버글버글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빠지셨는데 네. 제가 볼 때 저는 이 종목은 이제 들지 않네요. 시간이 없나 보죠. 네. 저는 매도 손절. 매도 포지션인데 매도. 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SK발사가 최근에 떠오른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백신 쪽인데 벌써 코로나 화이자나 이런 쪽에 다 지금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의 동력을 좀 잃지 않느냐. 그리고 거리두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거의 어떤 중요 포인트가 엷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